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주요 사건과 사건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자, 박선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옆에 나와 계시고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께서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다룰 사건이요. 그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이건 사실 데이트 살해 사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게 박 변호사님 이게 근데 저게 나왔죠. 영상에 나왔죠. 네네. 그동안 안 나왔던 건데 사실 내용이 저도 사실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좀 끔찍해서. 네. 어떤 장면 들어가 있습니까? 미공개 CCTV 속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건이 벌어진 지난 7월 25일 새벽에 이 황혜진 씨 남자친구 A 씨가 이미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황 씨를 끌고서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이 닫히는 문 사이로 황 씨가 누워있던 자리에 핏자국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 황 씨가 살고 있던 8층에 도착했지만 A 씨 다시 1층 아래에 있는 로비층을 눌렀고 황 씨를 끌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 엘리베이터로 황 씨를 끌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황 씨의 목은 앞뒤로 꺾이기도 하고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CCTV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싸움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A 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 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는데 당연히 이 모습은 CCTV에 담겨 있지 않죠. 예. 이후 A 씨가 밖으로 나오고 황 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A 씨의 머리채를 잡는데 네. 이 모습부터 다시 CCTV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황 씨를 10번 정도 벽으로 밀칩니다. 밑에는 예. 벽돌도 있었고 예. 이후에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A 씨의 폭행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CCTV에 포착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황 씨가 의식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A 씨가 황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네. 모습이 다시 CCTV에 담깁니다. 이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서 4차례에 걸치는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1차의 과정을 보니까 CCTV 거기 공개된 거에는 이제 의식을 잃은 순간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군요. 예. 승 의원님도 이거 보셨죠? 네네. 아, 끔찍하죠. 사실 예. 참 그 유족께서 이 영상을 공개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네. 고 황혜진 씨가 정말 이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싫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그 CCTV가 공개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보기에도 저도 너무 불편하고 그 예진 씨를 너무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제일 불편했던 모습은 정신이 없다면 그렇게 1층에서 8층에서 다시 옮기는 게 아니라 예. 사실 그 자리에서 정신 잃은 상태에서 119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 거기서 119 신고하고 혹시 심장이 뛰지 않으면 CPR하고 119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없고 사력을 다한다 그러죠. 죽을 힘을 다해서 병원으로 뛰어야죠. 이게 사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모습, 질투면 1층 내려왔다가 네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집안에서 다시 떨어지는 걸로 만들어야 될까? 예. 그 수많은 어떤 자기중심적 생각의 모습들만 보여서 참 불편했다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구호 당연히 해야 될 구호의 장면이 아니고 뭔가 범행을 숨기려는 그런 의심해볼 만한 네. 그런 모습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공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첫 공판이 예. 유족들이 참 눈물바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A 씨 재판 도중에 천장을 바라보거나 예. 손으로 이마와 눈 주위를 감싸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 씨 유가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는데 예. A 씨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에서는 사형시켜야 한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를 하느냐 등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이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A씨 변호인은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상해치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100번이라도 사과할 의사가 있지만 피해자 측의 접근이 어려웠다. 예.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 직후에 황 씨 어머니는 곧 아이가 사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예.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없다. 예.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것이 힘들다고 오열했고 또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가중처벌해 주시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예, 자 승 의원님, 네네. 뭐 합의 의사를 뭐 보였다고는 네. 하는데 네네. 이게 법적으로 뭐 이게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또 유족들은 지금 살인죄를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죄명 살인 혐의를 바꿔서 그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면 먼저 앞에 반성한다. 예.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다. 예.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면 예. 이게 상해치사잖아요. 상해치사기 때문에 네네. 우리 양형 기준에 보면 가장 작은 형은 감경을 하면 2년까지 가장 가중하더라도 8년까지로 네.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양형 인자에 보면 초범이거나 반성하거나 합의가 되면 네. 사실 감경 인자로 내려가면 제가 상해치사 전수조사를 좀 해봤는데 예. 꽤나 집행유예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특히 반성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합의를 하면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좀 중한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절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니 저는 예. 법원에서 합의 의제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합의라는 거는 네. 반대편 그 피해자 측이 진심 어린 그 사람의 그 용서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과를 진심 어리게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지 예. 그냥 그 사람 일방적인 의사 반성문 이런 걸로 합의 의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두 번째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기소를 할 때 기소하는 방법으로 주의적 처음에는 내가 A라는 죄명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판사님.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비적으로 예. 이 죄명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주의적으로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제가 사건 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죄명을 상해치사로 갔는데 예. 이게 항소심까지 즉 1심과 2심 사이에는 공소장을 공소장을 바꿀 수도 있고 예. 바꾸었을 때 똑같이 그냥 죄명 자체를 살인죄로 바꿀 수도 있지만 예. 선택적으로 주의적으로 살인죄를 그다음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예. 처음에 자기들이 상해치사죄로 기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법원 단계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게 그 검찰 판단에 모순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예.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는 처음에 싸울 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을 수가 있는데 1층에 내려왔다가 8층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그 사이에 저는 검찰이 반드시 그 가해자의 의사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에 이 사람이 야 이래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범행이 드러나고 범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 차라리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사를 가졌는지 왜 1층에 있다가 다시 왜 8층으로 올라갔는지 보통은 반대가 되잖아요. 예. 8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서 1층에서 119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예. 1층까지 로비까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드러났으면 그 부분의 의사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 1심 재판에서 당연히 살인죄로 공소장을 그냥 단순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예. 주의적으로 살인죄로 처벌해주고 만약에 이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되면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주세요라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네. 자, 이 가족들 고통이 얼마나 사실 심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사건 이제 벌어진 뒤에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이 유족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죠. 네, 이 황 씨 어머니가 이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면서 예. 아이가 숨진 것만으로도 힘들고 경황이 없는데 피해자 측이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고소를 대리해줄 변호사를 찾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 피해자가 이길 확률이 없어서 잘 맡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좌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라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싶었겠느냐. 이 사건이 공론화돼서 이 가해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고 네. 선례가 돼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황 씨 어머니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53만 명이 동의했고요. 이에 대해 경찰청 차장이 지난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답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사기관이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서 데이트 폭력 사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고 폭력 3진 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기일에는 예. 검찰 측의 요청으로 황 씨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 이 추측컨대는 유족 측이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미 가해자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예.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사망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 유족을 법정에 불러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변호인이 네. 공판 검사를 통해 황 씨 어머니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예. 황 씨 어머니가 다음 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호소와 함께 이 상해치사보다는 살인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 황혜진 씨 사촌으로 알려진 분이죠. 그 지하철 기관사 분이 이전에 자, 이 사건을 알리려고 이제 안내 방송, 운행 중에 안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참 맞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 가슴을 아프게 했었는데 승 의원님. 예.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황혜진 씨의 덧없는 황망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서 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퇴근하시는 지금 이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말 담담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규정,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규정, 즉 지하철 운전자가 그 방송에 개인적인 일을 밝히는 거는 좀 규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뭐 죽음을 맞닥뜨린 유족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좀 물론 그 법리적인 어떤 그 내부 규율은 벗어났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이렇게 참작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피해자가 유족 측이 오히려 그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형도 그렇고. 자, 이런 거 박 변호사님. 네네. 이거 뭐 대책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그렇습니다만 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데이트 폭력은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항상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한번 보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더더군다나 상대에 대한 감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굴복해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여타 사건과 다른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데이트 폭력 방지법의 제정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관계를 데이트 관계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교제 관계의 범위를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것이며 혼인 등 법적 관계와 달리 언제 교제 관계가 발생해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성을 본질로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입법을 한다고 해도 당장 위헌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처벌 방지법에 편입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사실 가정폭력 처벌법에 편입하게 되면 물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분리하는 등 관련 기관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가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목적으로 예.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데이트폭력은 보호해야 할 가정이 존재하지 않죠. 예. 폭력이 발생하는 교제관계는 보호해야 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는데 앞서 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요. 관계 명확성을 예. 입증하기, 즉 네. 명확성을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네. 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문제는 상당히 정치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뭐 그렇죠. 등록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저 승 저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형사 정책을 제가 이끌어갈 때 예. 가해자, 피해자, 특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형사 정책이거든요. 예. 이러한 가정 근간 데이트 폭력, 전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데이트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그 데이트에 폭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의식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예.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저는 그냥 상대방 폭력으로 그냥 예. 칭하고 싶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저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청취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데 남녀 간에 어떤 싸움이 있을 때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때리는지도 모르게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를 때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사랑하면 안 때려야 되는 거고 예. 때리는 거는 분명히 의지적 행동이에요. 저희들이 뜨거운 어떤 그릇을 만졌을 때 예. 그게 뜨거우면 본능적으로 그 그릇에서 손을 떼거든요. 폭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 신체에 내 힘이 가해지는 걸 알면서도 그 힘을 끝까지 의지적으로 가져갔을 때 폭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모르고 때린다. 이런 말은 100% 거짓말이라는 말씀 꼭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그 다음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예. 그 정화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분명히 그거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상의 지속적, 반복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양자를 분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예. 저는 저 박성배 변호사님의 전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법명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신이 담겨 있는데 예. 지금 가정폭력도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서 가정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보호처분으로 약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 폭력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이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폭행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매일 만나는 관계, 내일도 따로 올 수 있는 관계,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면 좀 이 폭력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더라도 그 입법의 정신이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그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그냥 연인관계의 폭력이니까 이거 보호처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시각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네. 방금 승 의원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뭐 기본적인 그 용어부터 뭐 이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사실 뭐 데이트 폭력이라- 상대방 폭력 또는 이성 폭력? 그렇습니다. 예. 예,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예. 자체가 예. 데이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 정도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 자체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그 용어가 통용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한 번에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예.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죠.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만 예.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승 의원님 이게 사실 뭐 연인 사이에 이런 뭐 주고받는 어떤 이런 폭력을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 심각하지 않은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통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가정폭력도 예. 옛날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속담이 저는 너무너무 싫은 사람. 그리고 스토킹에서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거 너무너무 싫은 거. 예. 내 아이 내가 키우는데 네가 왜 해?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고 예. 가정폭력도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고 예. 이 데이트 폭력도 그냥 사소하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냥 만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감정 싸움이라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모든 법률들이 예. 좀 어떻게 보면
쉽게 가자라는 정신이 좀 담겨 있는데 예, 이제 좀 모든 걸 좀 바꾸어서 이런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할 네. 뿐만 아니라 예.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군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매 변호사님, 승지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